아, 반갑습니다. 창의 설계 수업 시간 챕터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강의 실라버스를 보셨겠지만 창의 설계 하면 좀 과목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원래는 이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창의 설계 수업 시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뭔가 팀 과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진행했던 과제들이 사실 대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너무 좀 수준 낮은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팀 과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요즘 학생들이 또 팀 과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보다는 뭔가 1학년들 학생들한테 적합한, 다시 말해서 화학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 4학년 가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전공 과목들을 배울 것인지 좀 소개하는 그런 화학공학 개론적인 내용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이 교재로 저희가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제가 처음에 이 교재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좋은 점이 굉장히 한 가지 주제,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화학공학의 전공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주요한 이제 챕터들은 몇몇 챕터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챕터 1부터 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1부터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룰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 제목을 보시면 What is Chemical Engineer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학공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간단하게 여러분 다 알고 여기 이제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재가 굉장히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는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전체 교재 전체가 그 한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화학공학의 전공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주제는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ABC 아닌가요? 하여튼 어떤 화학회사에 케미컬 컴퍼니죠. 화학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슈퍼바이저, 여러분들의 상관으로부터 뭔가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회사에서 어떤 화학 제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겠죠.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HCl,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염산이죠. 염산이 부산물, 또 폐기물로 항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not doing well, 뭔가 좀 회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 회사의 이 HCl 폐기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곧 우리 회사는 망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이제 HCl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산이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담해서 처리해 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다니 이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회사 마케팅 팀에서 그러면 다른 HCl을 혹시 구매할 수 있는, HCl도 염산이니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니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데가 없을까 알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폐기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순도나 이런 게 좀 떨어져가지고 살만한 회사는 못 찾았습니다. 큰일 났다.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산이다 보니까 그냥 산을 당연히 버릴 수는 없겠죠. 산을 버렸다가는 큰일 나겠죠. 강물에 버리면은 강이 다 오염되고 강에 살고 있는 식물, 동물들이 다 죽을 테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회사 옆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이 폐기물을 버려야겠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산이니까 염기를 가해가지고 강염기를 가해서 중화를 시켜야겠죠. 중화를 시키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HCl하고 예를 들면 NaOH랑 섞으면 NaCl 소금하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도 물론 그냥 물에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농도가 굉장히 낮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다음 물이니까 물을 호수에 버리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저한테 우리들한테 이제 우리 상관이 지시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with the cost analysis 비용까지 고려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면 또 안 되니까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우리의 이 염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략을 세워봐라. 전략과 strategy and design이죠.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저한테 이제 어사인을 한 거죠. 네가 한번 이런 일을 해봐라. 그래서 네가 하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우리 상관이. 그러니까 요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이제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 화학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화학공학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화학회사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화학회사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딱 이 똑같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Importance of the problem. 왜냐면은 회사에 큰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 있죠. 혹시 이걸 처리 못하면 함부로 버리면은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학공학인으로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 지식들을 먼저 익히고 그 지식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게 이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무슨 학문이냐? 한번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생각해보죠. 건바인스 내용이 나가겠지만 우리 아직은 여러분 다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학원과에서는 배우는 전공 과목들 보시면 다 배웁니다. 사실 수학도 많이 나오고 화학, 물리, 생명공학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기초적인 학문들을 다 배워서 그걸 다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또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현재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또 역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또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학공학이야말로 굉장히 버스터하다고 할 수 있죠. 다방면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공학을 하면 못하는 게 없다. 보시면 뭐 생명의학, 뭐 농학, 뭐 식품, 뭐 에너지, 뭐 환경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AICH,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 인스티튜트 오브 케미컬 엔지니어죠. 미국 화공학회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광범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그런 사람이죠. 케미컬 엔지니어니까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공학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접하는 모든 물질들, 모든 뭐 생활용품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전자제품이니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학공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공학이 워낙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종이, 뭐 잉크, 펜,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인터미디어 프로덕트란 말이 나오고 이제 finished product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intermediate product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absorbance, antioxidant, coating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광범위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inished product는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뭐 비누랄지, 뭐 염료랄지, 뭐 향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구체적인 범주가 되는 것들이죠.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화학공학자들이 이룩해낸 여러 가지 업적들이 뭐가 있냐? 어치브먼트가 뭐가 있냐? 한마디로 다 하죠. 반도체 공정, 의학, 뭐 환경, 원유 정제, 플라스틱, 안 한 게 없죠. 화학공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발 안 한 게 없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또 그랜드 챌린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공학자로서 미래에 그럼 어떤 문제들을 더 해결해야 됩니까? 아직도 해결할 게 많이 있다. 많죠. 에너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환경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문제. 이건 이제 비료 관련된 나이트로젠 사이클 물 계속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더 있죠. 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화학공학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여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을 그랜드 챌린지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올려준 강의 노트에 보시면 그랜드 챌린지라는 이제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과목들을 배울 것이냐 이런 거 배우겠죠. 매트리얼 밸런스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인가요? 이번 학기인가 다음 학기인가 아마 양론 수업을 배울 거고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반응공학, 공정제어,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과목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경제성 관련된 것까지 다 여러분들 주로 전공 과목들 이런 전공 과목들을 배울 것이고 이 수업 창의설계 수업에서도 이런 전공 과목들을 이제 간략하게 일단 맛배기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폐기물 염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공학자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까봐 여기 보면 Careers for Chemical Engineer라고 되어 있죠. 화학공학과 나오면 도대체 앞으로 뭘 합니까? 그런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1학년이니까 사실 Careers for Chemical Engineer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비디오인데 비디오가 여기 파트 1, 2, 3로 다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시고요.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만든 비디오긴 하지만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분야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챕터 2에서는 제목을 보시면 The Role of Chemical Processing 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화학 공정이란 게 뭐냐 이런 거죠. 먼저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What is a chemical process? 영어로 된 정의를 한번 보시면 chemical process is a combination of steps in which starting materials are converted into desired products using equipment and condition이 아니고 컨디션이겠죠.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at conversion. 그러니까 화학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스텝들의 결합이죠. 공정이 이제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공정에서 처음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까지 다양한 공정 조건과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화학 반응.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섞어서 C라는 물질로 만드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예를 들면 무슨 기초시험이나 이런 데서 실험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A 물질, B 물질을 이렇게 용기에다가 옮긴 다음에 예를 들면 열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 이 물질들을 어느 정도 가열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제 가열을 해야겠죠. 열 전달.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을 반응을 시키는 용기에다가 플라스크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킵니다. 반응공학.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 C만 골라내야 된다. 분리를 해내야 된다. 한번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증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물질 전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학공학자로서 화학 공정을 한번 적용해보자. 똑같은 반응, A랑 B랑 발현시켜서 C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을 화학 공정으로서 한번 만들어보자. 조금 더 이제 대규모가 되겠죠. 산업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A, B를 간단하게 그냥 조그마한 용기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커다란 탱크에 A, B를 보관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다 얘네들 이제 가열을 해야 되니까 가열하기 위해서도 그냥 단순히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힐 익스체인저를 통해 가지고 열 교환기를 통해서 가열을 하고, 물론 이 가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말해서 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A, B 물질을 실제 반응을 하는 반응기 리액터에 옮길 때도 뭔가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또 압력을 가해줘서 펌프를 통해서 옮겨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반응기, 규모가 있는 그런 반응기를 통해서 반응을 시키고 마지막에서 분류 정제, 그러니까 증류를 하는 거죠. 증류를 통해서 이제 분리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 공정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큰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공정에는 크게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여기 definition of process categories라고 되어 있죠.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batch process랑 continuous process. 굉장히 간단한데요. 뭐 영어로 장황하게 써 있는데 batch process는 뭐냐면은 처음 반응을 진행시킬 때 처음에 모든 스타팅 머티리얼을 다 집어넣고 막 반응을 시킵니다. 전체 반응을 다 시키고 다 끝난 다음에 프로덕트를 꺼내고, 다시 말해서 반응을 다 끝내주고 끝낸 다음에 중단을 딱 시키고 프로덕트 꺼내고 다시 또 예를 들면 시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쭉 진행한 다음에 멈추고 다 중지해서 중단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batch process라고 하고요. continuous process는 중간에 끊는 거 없이 without interruption이죠. 끊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 반응이 어떤 특정한 반응이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라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중에 일부는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조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온도나 뭐 플로우 레이트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조건을 유지를 시키면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학 전체 공정을 우리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다 손으로 써서 나타낼 수는 없겠죠. 너무 복잡할 테니까. 각각 과정에 있어서 어떤 탱크가 필요하고 어떤 펌프가 필요하고 뭐 어떤 힐 익스체인저가 필요하고 반응이 이런 걸 다 일일이 그 디테일한 정보들을 다 적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 화학 공정을 표시를 해보자. 물론 너무 간단하게 하면은 너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이 공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보면 우리가 이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공정을 도식화하는 거를 우리가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그냥 블록 다이어그램. 말 그대로 그 공정에서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그냥 간단한 블록으로 네모 정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이용해가지고 질산을 만드는 공정인데 그 공정 과정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베이퍼라이저라는 장치도 필요하고 반응기도 필요하고 뭐 웨이스트 힛 보일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장치들을 각각 다 그냥 네모로 표시를 하고 그 흐름 자체를 화살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공기가 들어간 다음 공기를 표시하고 물이 들어간 다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실제 공정은 물론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도식화해서 블록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은 사실 뭐 화학 공정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uman Digestion Process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느냐. 보시면 처음에 음식이 입에서 살라이바 침을 통해서 이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서 뭐 위산, 뭐 소장, 뭐 저쪽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소화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꼭 화학 공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공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들이라 하더라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블록 다이어그램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공학자로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중에 가게 됐을 때 화학 회사에 실질적으로 PFD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정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 특히 제일 다른 게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 사용되는 장비들을 다 그냥 네모난 정사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 장비만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 뭐 심볼이나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 공정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공정의 흐름을. 예를 한번 보시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런 모양으로 진짜 펌프 모양하고 비슷하죠, 사실. 밸브는 이런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활용되는 그런 장비들 모양하고 되게 흡사하게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그 화학공학자들이 마련을 했는데 그 그림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공정의 흐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또 뭐 있고 심볼들이 있는데요. 뭐 탱크는 이런 모양으로, 뭐 스토리지 탱크는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다 이런 모양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정의 흐름을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재 보시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 PFD를 만들어내냐 과정이 절차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Identify Streams 그 공정의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이런 걸 이제 각각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이퀴먼트 아이템 그 각각 과정들에 있어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장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뭐 히트 익스체인저랄지 뭐 냉각기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건지 일단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놈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써야 될 테니까 확인을 해서 그려야 될 테니까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양을 확인해야겠죠. 어쨌든 그런 테이블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제 실제 그려야겠죠. 그리고 연결을 하는 거죠.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각 심볼이 뭔지 이제 적어야겠죠. 이름이. 물론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도 적고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면 여러 가지 막 흐름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숫자나 뭐 어떤 글자 같은 걸 호환을 시켜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림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뭐 교재에 보시면 예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에서 해가지고 그 뭐죠? 카디오 풀모너리 바이패스라고 해서 이제 그 환자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액을 뭔가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다시 환자에게 집어넣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이제 PFD를 통해서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굉장히 보면 뭐 환자에서 먼저 펌프라는 메이저 장비로 가죠. 펌프로 가는데 펌프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베너스 블러드 하면 이제 정맥혈이고요. 정맥혈에서 이제 정맥에서 이제 환자의 혈액을 뽑는 거죠. 근데 혈액이 가만히 두면 굳으니까 굳지 않도록 엔타이 코아귤런트를 넣어주고요. 펌프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주냐면은 먼저 혈액을 식혀줍니다. 차갑게 쿨러를 통해서 얼음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저네이터에서 그 혈액에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주고 그다음 필터 해주고 다시 아터리얼 블러드 그러니까 동맥혈에 환자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정들 여기는 뭐 질산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요거트를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이 각각 그 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심볼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트림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그 공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정보들을 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요게 이제 아까 교재에 나와 있는 질산을 생산하는 공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공정들이 막 있습니다. 암모니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암모니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반응기 거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나오는데요. 화살표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량적인 정보를 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담냐면 이런 식으로 각각 플로우, 다시 말해서 각각 화살표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준 다음에 그 숫자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1, 1A, 2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흐름에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적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물질들은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 전체에 활용되는. 예를 들면 1번 첫 번째 스타팅 머티리얼은 암모니아만 들어가니까 이 암모니아 NH3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걸 적는 겁니다. 이 단위는 여기 플로우 레이스로 해서 킬로그램 퍼 아워, 시간당 몇 킬로그램.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A는 또 얼만큼인지, 2번은 뭐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공기니까 산소랑 질소가 주 성분이니까 산소랑 질소가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플로우 레이스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정보들을 다 적어주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 흐름이니까 결국 그 플로우 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일단 다 적어주고요. 각각 그 플로우에 대해서 뭐 토탈도 다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압력과 온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특정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압력, 어떤 온도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아주 정량적인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공정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 게 이제 스트림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PFD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화학공학 뭐 회사나 화학공학자로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싶다 넘어가고요. 하면은 여기 PN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단순한 아까처럼 심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금 더 훨씬 더 이 뭐 이런 뭔지 모르겠지만 없어 보군요. 훨씬 더 자세한 이런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죠. 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담는 PID라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이고요. 예,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Solving Engineering Probl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뭐 그냥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 봤던 그 화학회사에서의 HCl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아주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같이 우리도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 해결 방법 여러분들 뭐 책에 나와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처음에 문제가 뭔지 디파인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제 솔루션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가능한 방법들을 쭉 나열하고 evaluate and rank the possible solutions.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제일 가장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그런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찾고 한 가지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플랜 물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진짜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수행을 해본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define the problem.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확실하게 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만 그리고 정의를 내려야지만 잘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이런 문제였죠. 우리 회사가 제대로 다시 잘 돌아가서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이 폐기물 HCl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봤더니 이 폐기물이 나오는 플로우 레이시 대략 시간당 11,600리터 정도가 우리 회사에서 생산이 되더라.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오는 폐기물 HCl의 평균적인 농도가 대충 0.014몰 정도 된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list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건 뭐 별 얘기 아니고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보자.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 이 폐기물 HCl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첫 번째, 우리 회사의 공정을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산이 안 만들어지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좋겠지만 회사가 이 공정을 특정한 어떤 공정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바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겠죠. 다른 어떤 회사를 찾아가지고 이 산을 처리하도록 하자. 원래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까 이제 그 회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회사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폐기물을 그냥 10년 동안 저장하자. 뭐 그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시간당 11,600리터가 나오는데 그걸 10년 동안 저장하려면은 뭐 탱크를 뭐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야겠죠. 만들려면 그거 탱크를 놓을 땅도 필요하고 땅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번째, 그냥 산을 우리 회사 옆에 있는 이벤퍼레이션 펀드에다가 버리자. 그냥 놔두자.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이벤퍼레이션 펀드에 놔두면은 거기서 산이 또 증발할 거고 증발하는 게 또 공기 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또 환경 오염되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산을 그냥 우리 회사 옆에 있는 호수에 버리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일이고. 마지막으로 산을 염기랑 반응시켜서 중화를 시킨 다음에 호수에 한번 버려보자. 이게 가장 이 6가지 중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방법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F 방법으로. 그럼 이제 3번까지 한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F가 제일 그렇다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F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산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산이 나오고 있잖아요. 탱크에다 일단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겠죠. 시간당 11,600일 더 나오니까. 근데 강산이니까 강염기인 NaOH랑 한번 반응을 시켜서 중화를 하자. 반응기에다가. 그렇게 중화한 다음에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물론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겠죠. 아까 몇 가지 정보가 나왔지만 얘의 농도, 플로우 레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 HCl하고 NaOH 반응시키는 거는 뭐 1대1로 반응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뭐 반응 자체가 어렵진 않겠지만 반응을 시킨 다음에 NaCl 소금이 나오는데 물은 뭐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이 나오면은 소금에도 농도가 너무 높으면 호수에 그냥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환경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죠. 얘 농도가 0.014몰이었으니까 그걸 고려했을 때 나중에 소금이 얼마만큼 농도가 될까?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굉장히 간단한 모식도로 우리가 공정을 그렸지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골라다 보니까 중화시켜서 버리는 게 제일 낫다라고 우리가 얻었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이제 솔루션들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아니면 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고려를 잘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코드 오브 에틱스라고 해서 윤리적인 거를 당연히 여러 가지 꼭 환경,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화학공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팀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팀원들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 다 각각 성향이 다를 거라고요. 어떤 성격이나 일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있게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다. 하는 게 뻔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철새가 날아갈 때 그러니까 이런 V자 모양으로 날아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새가 이게 날갯짓을 하면은 그 날갯짓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걸 이제 뒤에 있는 새들이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게 그런 V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팀 활동을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 뻔한 얘기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팀으로서 잘 이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이 잘 있어야 된다. 팀원들끼리 대화도 잘 돼야 되고, 아주 해결해야 될 목표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뭐 잘 협력을 해가지고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뭐 뻔한 얘기들이고요.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팀원으로서 뭔가 수행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먼저 팀을 구성하고 여기 이제 뭐 그 스토밍, 그러니까 뭐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이제 토의와 뭐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할지 그 자기의 성격이나 아니면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이나 따라서 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팩트 파인더, 그러니까 사실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팔로우 스루, 뭐 퀵 스타트, 뭐 일단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 그래서 팀원을 구성한다 할 때도 팀장이 있을 거고, 뭐 서기가 있죠. 작성하는 서기, 정보 수집하는 사람, 뭔가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반대 역할을 하는 사람, 데빌스 어드보케이트죠. 그러니까 토의를 하면은 다 같은 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토의가 안 되니까, 토론이 안 되니까 뭔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록원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